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원시 수지면 일대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수지면에 위치한 ATB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S영농조합법인이 최근 공장 인근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조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도 안 깔아서 해도 안 깔아서 막 모래땅에다 막 침해가고 그러니까 막 먼지가 막 이거 밭으로 다 와고. 퇴비차가 다니면은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먼지의 투성이가 전부 다 지금 농작물에 다 지금 입히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을에 지금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 퇴비 냄새가 바람 불면 아침에 이쪽으로 전부 다 마을로 다 좀 내려와요.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먼지 발생 원인인 비포장 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 시 남원시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지역이라 지금 거기 길이 아니에요. 이제 길을 내려면 그 시에다가 그 길을 반납을 하고 길로 그 사용승낙서를 시하고 그걸 협의를 해야 돼요. 농정권 뭐 시만 하는 거라 농정권이나 그쪽으로 가가지고 길로 쓰겠다. 기존 퇴비 생산 공장에 이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주민 민원이 확산되면서 남원시도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축분뇨를 외부에 적체해놓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150만 원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예산만 90억 원대에 달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오염 유발 방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김제 청소년 수련관의 올해 생활관 이용 건수가 한 건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제시는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1998년 예산 60여 원을 들여 완공된 이곳에는 생활관과 수영장, 영화관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수영장과 영화관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숙박시설이 갖춰진 생활관의 경우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 드나드는 거나 좀 이용하는 거 보셨어요? 식당으로도 쓰는 거죠. 식당으로? 식당 직원들. 뭐 이렇게 단체로 학생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활관 이용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 김제시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숙소와 샤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2층 규모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마땅한 활성화 대책도 마련치 않고 건물 이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자고 어떻게 그게 설명가 참 되면은 말씀해보세요. 네,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 작년 이용 건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찾아봐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싹 봐야 하니까요. 청소년들의 인격과 학문 등을 단련하기 위해 존재하는 청소년 수련관. 활용 방안조차 찾지 않는 김제시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소중한 공간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달 의붓딸을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30대 계부에 대한 조사가 검찰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친엄마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김 씨가 차량에 오르기 전 의붓딸에게 남긴 한마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답변 대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신가요? 김 씨는 지난달 27일 12살인 의붓딸을 차에 태운 뒤 무안의 한 농로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습니다. 자신을 신고하겠다는 의붓딸의 일삼은 성범죄가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에게 살인죄보다 무서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여중생의 친엄마인 유모 씨에 대해선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당시 남편이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유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구속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어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판단해야 돼요. 검토 중인 게 맞습니다. 현재 유 씨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법원이 5살짜리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고준희 양 사건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준희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명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고준희 양 사건. 일단 사이사이 넣어서 약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다 묶었습니다. 이들은 병을 앓던 5살 배기의 시신을 유기까지 해가면서 세간에 충격을 줬습니다. 불쌍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이야 불쌍해서. 그러나 징역 20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사건을 겪은 전북 지역의 경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전주와 익산, 남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두 3곳. 오는 7월이면 군산에 한 곳이 늘어 정식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증진하는 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 권리 체험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006건으로 아동 인구수 대비 신고 건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행위자는 85%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녀를 이해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부모 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들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토지 측량을 해보면 기존 알고 있던 경계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40여 년간 농작물을 키우던 농경지가 어느 순간 남의 땅이 됐고 그동안 키웠던 농작물까지 손괴됐다며 70대 노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한 농경지입니다. 이곳에서는 75살 이가열 씨 부부가 지난 77년부터 대파와 양파, 복분자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째 농사를 짓던 이 씨 부부는 최근 자신들의 경작지와 농작물 일부가 사라져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 씨 부부 인근 땅을 매입한 A 종교단체가 주차장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물은 내 것이거든. 주상물은 내 것인 게 나한테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 이 나무를 앵긴다면 앵긴다는 얘기도 해야 하고 근데 자기 임의대로 앵기는 거예요. 저렇게 나무를 앵기고 여기 주상물도 이렇게 양파를 뽑아다가 여기다가 둥둥둥둥 이렇게 숨어놓고 작은 새까지 이렇게 숨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사람을 얼마나 물자게 봤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A 종교단체는 토지 매입 후 측량을 벌인 결과 이 씨 부부의 경작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측량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에 심어진 농작물들을 이 씨 부부의 땅에 옮겨 놓았다고 해명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땅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빼앗겼다 하는 그런 박탈감에 아마 그분들이 상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좀 교회니까 또 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보듬을 생각입니다. 40여 년간 경작해온 농경지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노부부.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까지 기존 농경지에서 사라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행사가 황토현 전승일로 지정된 만큼 정읍시도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과 김계남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에 앞장선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인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최근 마련된 동학울림센터에는 고부면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알려진 고부관화 점령 등 역사적인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정읍시는 동학정신을 기리고 고부농민 봉기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들도 전시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고부를 찾아오시는데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고부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점이라는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125주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 행사가 처음 진행되는 만큼 정읍시도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과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김계남 장군 고택 복원과 유적지 관리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국화, 세계화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니 다양한 외부의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치러지는 정부 주도의 기념 행사. 황토현 전승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지만 재조명돼야 할 사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거사를 계획한 사발통문 최초 작성지 추모 공원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에 위치한 무명 농민군 유령탑입니다. 낮은 높이의 돌조각마다 다양한 표정의 농민군과 농기구 등 상징물이 어우러져 엄숙하고도 처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설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유령탑이 있는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사발통문의 최초 작성지입니다. 농민들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는 선양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주산마을은 최초로 혁명을 모의했던 모의탑이 있고 또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송도시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 이 마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동학의 성지로서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 동학혁명 거사 계획을 결여한 것으로 알리는 모의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발통문이 최초로 작성된 유적도 남아있지만 역사적 조명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랄지 지입농 확장이랄지 또 뒤에 있는 산도 어떤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공원화도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면 주산마을 무명농민군 일렁탑에는 수많은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이 모여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 사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춘향제가 광안춘몽을 주제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광안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놀이체험 행사가 진행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춘향제가 광안루원에서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주제인 광안춘몽은 올해로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에서 봄날 꿈같은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년 춘향제 정말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우리 공연, 예술, 체험, 놀이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 광안루원 주변의 남원 예천 또 요천 주변과 어울려서 이번 주말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오시면 아주 큰 만족을 얻으실 겁니다. 광안루원과 남원 예천 일대에서는 춘향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와 변사극 춘향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공연단들은 광안루원을 돌며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렬을 재현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광안루 들른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광안루에 오시면 저희 춘향제 그 남원에 오시면 그 좁은 도시지만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행사에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춘향제 기간에는 다채로운 전통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최고 명인명장 등용문인 춘향국악대전도 춘향제 기간인 12일까지 사랑의 광장과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미인 미스 춘향진의 황보름별 씨가 선정됐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인 황 씨는 남원시 광안루원 특설부대에서 열린 춘향 성발대회에서 단아한 전통미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스 춘향 선에는 서울 출신 강효은 씨, 미에는 전남고흥 출신 김다혜 씨가 각각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춘향 선발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캐나다 등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제가 국악 벨리 댄스를 잘하는데요. 이번 해에 벨리 강사 자격증을 따서 남원의 초등학교에 방과 후 활동을 벨리를 하면서 국악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춘향제와 사랑가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의 언니를 살해하려던 5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경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로비에서 전 부인의 언니인 58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53살 전 부인에게도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야영장 개보수와 활성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김제와 임실, 고창과 무주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안전펜스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화장실과 개수대 등 위생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정읍캠핑 영화제와 임실강변 체험 프로그램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등록 야영장 개보수 사업과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체험 가득한 야영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